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정작 마음을 나누는 대화는 점점 멀어가고 있습니다. 커피잔 위로 마주치던 따뜻한 눈빛, 어깨를 토닥이며 건네던 위로의 한마디, 이런 소중한 순간들이 차가운 화면 속으로 사라져가는 듯합니다. 소통의 부족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깊은 외로움을 남기기도 하죠. 오늘만큼은 잠시 알림톡을 끄고 손안의 세상을 내려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눈빛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따스한 관심이 우리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이어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MHz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로운 채식생활 진아입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보는 환경 토크, 채식을 부탁해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매주 목요일 4시 청취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일요일 4시에 재방송이 있습니다. 웹에서 전주 FM 공동체 라디오를 다운받으셔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시민께서는 주파수와 시간 함께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네, 파엘벨의 캐논 온고 전주 잠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길은 설렘과 두려움, 기쁨과 고민이 함께하는 여정인데요. 임신을 준비하는 부모의 마음가짐부터 임신 중의 섬세한 관리, 출산의 순간, 그리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한 지혜까지 오늘은 채식약선 전문가 이두경 대표님과 함께 자연과 조화로운 태교와 출산, 그리고 채식으로 건강하게 육아하는 비법까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화로 이두경 선생님 연결이 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는데 잘 지내시죠? 아, 예, 예. 일교차가 있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그럼에도 그렇죠. 이제 많은 부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제 맞습니다. 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 태어난 후부터가 아니라 임신 전부터가 시작이라고 보는데 예, 임신 예. 전에 부부가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 임신하기 전에 왜 절이나 교회나 이런 데 가서 기도를 이렇게 좀 하라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어릴 때는 아이 뭐 그런 게 뭐 필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도 이제 이렇게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 말이 참, 뜻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 새로 이사를 하고 좋은 집을 장만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먼저 그 한번 둘러보고 거기에 예, 어떤 기운이 있는지 예,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집들이를 하잖아요. 네. 음식을 장만하고 집을 예쁘게 꾸미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하나 장만해서 집들이 할 때도 그렇게 많은 정성을 들이는데 네. 우리가 평생을 같이 갈 가족, 그다음에 함께 가야 할 영혼을 초대하는 게 임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고귀한 영혼의 빛이 이제 우리 자궁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품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 임신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합방하는 날짜까지도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하기 전에 이제 음식을 잘 먹는 것은 그 남자는 이제 그 정충, 그다음에 여성은 자궁, 그 환경을 좋게 하는 게 임신의 준비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두 가지 음식,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 때에 좋은 영혼이 빛이 우리에게 스며들고 또 건강한 임신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옛날 어른들은 임신 전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당부했던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것이죠. 예. 네. 우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정갈한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환경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예,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임신 중에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 예, 마음가짐 예, 그리고 예, 어떤 좋은 음식을 또 자연과 일치되는 산 음식을 먹음으로써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임신 예, 중에는 예. 부부가 어떤 것에 좀 집중을 해야 할까요? 이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임신 초기에 대부분 이제 유산이 많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임신 초기에 사실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첫 번째는 임신 초기는 너무 심한 운동이나, 네. 그 다음에 좀 갑작스런 변화가 올 수 있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옛날 어른들이 밖에 다니지 마라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계단 같은 거를 이렇게 왜 발을 헛디디면 가슴이 어떻습니까? 철렁한다 네, 그러죠. 그렇죠. 네. 예, 가슴에 왜 찬바람을 끼얹은 것처럼 서늘해지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심장이 쪼그라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잘못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너무 놀라면 간이 콩알만해지겠죠. 네. 그런데 그게 넘어져서 굴러버리거나 더 심해지면 네. 앉아서 주저앉아서 영화 보는 후에 공포를 심하게 느끼면 소변을 지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놀라는 것도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심장이 쪼그라들고 네. 간이 콩알만해지고 네. 앉아서 이제 소변을 지리는 것처럼 되는데 음. 초기에 그렇게 돼버리면은 심장이 쪼그라들어 버리면 아기는 심장이 약해지겠죠. 네. 예, 왜냐하면 산모가 심장이 쪼그라들면은 아기는 고스란히 그 엄마의 혈액으로 네. 영양과 산소를 이렇게 먹고 살잖아요. 네. 그게 일시적으로 정지가 돼버리니까 네. 그 아기에게 심각한 영향이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기의 뇌나 심장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가 있고, 네. 간도 마찬가지죠. 간에 문제가 생기면 해독에 문제가 생기니까 아토피가 네. 발생할 수도 있고, 네. 심하면은 이제 그 소변을 지리듯이 아기들은 이제 양수가 밖으로 잘못하면 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그런 의미인데, 요즘은 더 심하죠. 왜냐하면 배달하는 오토바이나 그다음에 차의 경적 소리, 네. 이런 것들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는 상당히 그렇게 주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물사마귀 같은 거, 손에 사마귀가 생기면 그거를 옛날 어른들이 율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붙이면 그 사마귀가 없어졌거든요. 네, 기억나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기는 그 물에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임신을 했을 때는 율무나 생강이나 매운맛을 많이 먹게 되면 네. 보통 임산부는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유산이 빈번하게 됐던 분들은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 초기는 음식을 먹을 때 율무가 많이 들어간 거나 네. 뭐 율무차나 생강차나 너무 매운맛 이런 네. 것들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네. 좋다고 보아지고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신을 했을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운동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아기가 나올 때에 적절하게 힘을 주는 타이밍과 힘이 중요한데, 네. 운동을 안 해주면은 그 아기를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임신했을 때에 운동을 꾸준하게 적절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가, 스트레칭, 네. 그다음에 걷는 거, 네. 그다음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 걸레질 같은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네 발로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 이제 산보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같은 시간, 네. 같은 장소에 이렇게 자전거나 이런 것들이 안 다니는 길이 좋습니다. 좀 조용한 곳을요? 예. 왜냐하면 낯선 곳에 계속 가게 되면 네.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같은 장소, 같은 시간을 계속 가게 되면은 그 긴장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걸어줘야만이 네.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고 그 아랫배의 힘으로 우리가 출산이 순조롭게 되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제 입덧이거든요. 네. 예. 근데 입덧은 이제 아기가 이렇게 임신이 되고 생기면은 아기가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름에 나무가 성장하듯이 뭐든지 성장하려면은 따뜻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수나 몸에 물이 많은 상태에서 아기가 성장하려고 몸에 열이 발생하면 저절로 그게 위로 올라와서 구토 증상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소화기 쪽에 문제이기 때문에 척추 쪽에 네. 흔히 말하는 요추 5번이라고 하는데요. 네. 허리를 이렇게 운동해주고 만져주고 마사지해주면 그게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군요. 네. 예. 결국은 미조신경이 긴장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의 목소리, 네. 그게 아기가 듣거든요. 네. 그다음에 엄마의 대화, 네. 그다음에 엄마의 그 음식 섭취,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아버지의 소리와 엄마가 먹는 음식이 그 아기의 결국에는 정신 상태, 그다음에 몸의 영양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영양이 있거든요. 네. 1개월, 2개월, 3개월 따라서. 네. 그래서 아빠가 좀 수고스럽겠지만 엄마가 좋아하는 그 입맛이 있을 때는 네. 그거를 먹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꼭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습관을 해야만이 그 아기가 이제 잘 자라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임신 중에는 이런 것들을 잘 주의하시면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생명이 나오는 거잖아요. 태어나는 거. 그것은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과 같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은 조금 뭐랄까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근데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게 우주의 움직임이 있는 이 태동의 그 순간에
우리가 예. 함께하고 있는데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이제 임신 이제 초기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심한 혼동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 그런 것들을 좀 피하는 것이 예. 좋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그 조금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 율무라든지 그 생강이라든지 맛이 강한 것들은 조금 예. 피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고 운동이 예. 굉장히 이제 출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반복되는 예. 시간이라든지 반복된 장소를 통해서 예. 아랫배에 좀 힘을 주고 긴장을 풀 수 예. 있는 그런 운동으로 가는 그렇죠. 거. 네, 그리고 이제 입덧이를 쓸 경우에 이제 미주신경이 긴장으로 인하기 때문에 유초 5분 정도를 마사지 한다든지 예. 더더욱 예.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우리가 아이의 영양 공급을 위해서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예. 때에 따라서 엄마가 예. 건강한 산 음식을 섭취하는 거 그리고 아빠와 함께 예, 임신 중에 이제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 엄마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엄마 뱃속에서 평온롭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이제 나올 시기가 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돼서. 그렇죠. 네, 그럴 예. 때 우리가 좀 더 참고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왜 그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 네, 옛날에 이제 그 임시하는 임신을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특히 뭐 화장실이나 네, 이렇게 남모르는 장소에서 아기를 놓을 때도 있거든요. 옛날 영화를 보면. 네, 제 친구가 사실은 그런 적 있어요. 고등학교 친구가. 그렇게. 네. 근데 그럴 때는 통증 없이 애가 나옵니다. 오, 네. 네. 그 다음에 그 옛날 어른들 보면은 밤에다가 뭐 일하다가 이렇게 아기가 네, 바로 출산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출산이란 거는 통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 보면은 애 놓을 때마다 고함을 지르고 힘을 주고 막 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 뇌에 입력이 돼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아기를 놓을 때 너무 아픈 거고 이런 거다. 네. 그래서 그 정보를 지워버리고 아, 아기를 놓을 때는 편안하게 네. 우리가 그냥 힘을 주고 아기가 나오는 그 리듬에 맞춰서 내가 보조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호흡하는 요령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 예를 들어서 아기가 가만히 있는데 힘줘봐야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아기가 딱 이렇게 나갈 때 힘을 줘야 그게 힘이 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힘을 빼고 이완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근육이 이렇게 풀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출산의 요령은 자꾸 이완하는 연습, 그다음에 필요할 때 힘을 딱 줄 수 있는 그 포인트, 네, 그거를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저는 이제 딸내미가 셋인데 네. 그 딸내미를 제가 다 받고 손으로 탯줄을 다 잘랐거든요. 오, 그러니까요. 아니, 말씀 방금 여쭈려고 했는데요. 꼭 예. 그 아이를 출산한 분처럼 말씀하시길래 그렇지.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여쭈려고 했었어요. 새 예. 딸을 직접 받으셨구나. 그래서. 예. 네. 도산원에 가서 이제 네. 첫째는 하고 둘째, 셋째는 이제 병원에서 네. 부탁을 하고 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했는데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탯줄을 네. 보통 이제 병원에서는 놓자마자 이렇게 잘라버리거든요. 네. 원래 건강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탯줄의 박동이 살짝 멎었을 때 네. 그게 한 5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의사분한테 이제 편지를 썼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이런 내력이 있어서 네.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간호사들하고 다 얘기를 해서 탯줄을 이제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잘랐거든요. 네. 자를 때도 가급적이면 길게 자르는 게 좋고요. 네. 천천히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그 아기를 가슴에 이렇게 얹어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 자궁 속에서 아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자궁 속이 어둡고 답답할 텐데 아기가 힘들지 않을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뱃속에 있을 때 아기는 천국의 빛, 천국의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10달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왜 영화를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네.
그러니까 아기는 그 속에서 천국의 소리와 천국의 빛을 보면서 엄마가 주는 간식을 먹고 네. 그 바다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네. 가끔은 이제 아버지, 엄마의 소리도 들으면서. 네. 근데 딱 나올 때가 이제 고생 시작이구나 힘들어서 우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아기가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에 그 가슴에 얹어줘야만이 네. 그 아기가 듣던 심장의 소리와 엄마의 냄새를 맡으면서 안정이 되거든요. 아, 엄마 가슴에 근데 얹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걸 놓자마자 대추를 탁 자르고 네. 그 인큐베이터나 이런 쪽으로 애를 데리고 가버리면 네. 그때부터 이 아기가 네. 이게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감정이 삭트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슴에 안고 있다가 잠시 이제 아기에게 대화를 해서 다시 만날 테니 조금만 이렇게 있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은 이제 물로 막 씻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요렇게 옛날 어른들처럼 살살 피부에 그 닦아줍니다. 네. 좋은 우리 그 면 이런 걸로 살살 닦아주게 되는데 네. 그 이유는 아기는 그 자궁 속에 있을 때 폐호흡을 하지 않잖아, 그죠? 네. 엄마가 주는 그 탯줄을 통한 산소를 먹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는 폐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호흡이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USB 같은데 정보를 다운로드 할 때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기가 이게 탯줄에서 폐호흡, 피부 호흡으로 이렇게 열리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그래서 바로 목욕을 해버리면 그 피부가 다쳐버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눕혀두면 피부가 살 열리면서 이제 피부 네. 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폐가 튼튼해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전신 화상을 입어버리면 폐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피부로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런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기가 나오고 나면은 아기에게 이렇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병원에서 애가 태어나면 운다고 네. 이게 젖병에 우유를 넣어놨다가 우유를 이렇게 주거든요. 바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애가 그걸 이제 빨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기가 한 3일 정도 될 때까지는 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태어나서 좀 있다가 울면 엄마 젖을 이렇게 먹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젖이 안 나오는데 아기가 막 빱니다. 네. 그걸 빨게 되면 어떤 이제 현상이 생기냐면 빨 때 혀가 움직이거든요. 네. 그 혀가 움직일 때 그 위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아기가 준비를 하죠. 네. 이제 뭔가가 이게 오장을 움직이고 뭔가 들어오는구나라고 준비를 해서 위장이 서서히 이제 그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아기가 모유 수유를 하면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두 번째는 아기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자궁과 모든 근육이 이완되겠죠. 네. 그럼 아기가 그 젖을 빠는 힘이 얼마나 빠냐면 우리가 상상 못할 정도로 세게 빱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늘어졌던 모공이나 자궁이 근육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모유수를 안 하면 그게 늦어집니다. 그러겠네요. 산모 입장에서는. 네. 그게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모유 수유를 하신 분들은 알 텐데 모유가 처음에는 끌쭉하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바로 나오지 않아요. 하루나 이렇게 지나면 이제 초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안 나온다고 막 우유를 먹이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젖이 돌 때까지는 하루나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그게 끌쭉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이제 아기로 말하면 천연 백신입니다. 그 초유 속에 아기가 견뎌나가야 할 모든 항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진화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정보가 그 초유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걸 먹여야만이 아기의 면역력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초유를 먹이고 2, 3일 되면은 드디어 이제 모유가 묽어지면서 네. 이제 아기가 먹기 좋은 그 모유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산모의 자세거든요. 네. 절대로 젖을 먹일 때에 이렇게 한 곳으로 몸을 기울여서 먹이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곳에서도 먹이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찬 음식을 먹어도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근육이 늘어져 있잖아요. 네. 골반도 벌어져 있죠. 네. 근데 기운 자세로 이렇게 젖을 먹이게 되면 그 기운 그대로 골반이 굳어져 버립니다. 네. 한 걸 먹으면 또 근육이 딱 굳어버리겠죠. 네. 그럼 굳은 쪽으로 또 골반이 또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집으로 말하면 기둥이 주축들이 기울어져 버리니까 네. 늘 집이 기울어져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산병이라는 것, 두통, 관절염, 소화불량, 그러니까 산후에 생기는 병들이 전부 다 이런 자세 불량에서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최소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네. 넉넉히 보면 사실은 한 10일 정도입니다. 네. 그 정도는 가급적이면은 누워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반드시 그냥 평평한데 누워서 이렇게 있는 게 좋고, 모유 수유를 할 때도 이렇게 비스듬한 곳에서 네.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럴 때 이제 무거운 걸 든다거나 뭐 찬물에 샤워한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네. 다 산후병이 생깁니다. 네. 예.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사실은 증거 같은 이것 대부분 이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이 데이터에 의해서 증명이 된 바인데 과거의 조상들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통한 어떤 지혜로서 이제 산후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출산할 때 참고해야 될 것들을 제가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이제 태어나자마자 아이를 이렇게 엄마 품에 안겨주면서 아이가 좀 더 불안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샤워를 아이들을 시키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해야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은 그 피부를 통해서 아직은 아이가 폐호흡을 할 상태는 아니는데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이의 어떤 폐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유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요즘 여성들은 이제 모유를 하게 되면 우리 유방의 모양새가 나쁘다고 해서 우유를 수유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유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런 걸쭉한 것들은 사실은 천연 백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모유의 어떤 수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산모가 그 산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제 찬바람이라든지 찬 음식이라든지 어떤 이제 한 곳에 이제 기울여서 아이를 이제 수유하는 것들은 피워주고 그 한 10일 정도 좀 편안한 자세에서 몸이 이제 이완됐던 몸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어떤 시간을 주는 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해도 될까요? 그렇죠. 한두 개 조금 보충하면은 대뇌뚱이라고 해서 그게 태변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근데 그 태변이 나오기 전에 우유를 먹어버리면 그게 태변이 안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안에서 이렇게 부패하면서 아토피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는 소화 불량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모유 수유를 젖이 안 나와도 젖을 빨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바로 우유를 안 먹이는 것이 좋은 거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아기가 나갔지만 흔히 말해서 오로라고 해서 이제 많은 그런 자궁에 이제 이런 찌꺼기나 이런 배출돼야 될 것들이 혈액 것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이 먹었던 게 뭐죠? 많이 먹었던 게 기억나죠? 늙은 호박. 그다음에 미역국. 우리가 이게 바다에서 고래나 상어가 죽으면 바다에 떠다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갯벌로 다 옵니다. 왜냐면 그 갯벌 속에서 이제 갯벌에는 전부 다 자갈 같은 게 있잖아요. 고운 모래가. 거기서 이제 새들이 쪼아 먹고 그 부패되더라도 이제 자갈을 통해서 그게 전부 다 이게 이제 정화가 되고 바다가 오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해조류, 미역국 이런 거를 먹게 되면은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다 배출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네. 네, 그래서 미역국을 넉넉히 먹어줘야 모유도 잘 돌고 네. 노폐물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네. 늙은 호박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등쿨 식물인데 길게 뻗었어. 그게 호박이 있는데 호박이 노랗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먹었을 때 역시나 이제 몸에 막 수분이 많았는데 그 수분을 다 빼주게 되거든요. 네. 안 좋은 수분들을. 그러고 이제 또 몸을 보호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먹었던 미역과 늙은 호박이 오로 배출을 하면서 모유 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먹어주는 것이 좋고. 네. 한 가지 이제 꼭 이게 첨언을 하면은 모유가 안 나오는 산모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심리적인데요. 보통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이 남편들은 잘 안 도와주거든요. 네. 막 무거워 죽겠는데 막 늦게 들어오고 혼자 게임하고. 네.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쌓인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애를 딱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죠. 어머 저놈의 자식은 어떻게 네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냐.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젖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믿거든요. 네. 그 미워버리면 우리가 이 가슴이 땅에서 샘물이 펑펑 솟는 게 그게 이제 모유거든요. 네. 근데 마음이 사막처럼 딱 건조해버리면 네. 오아시스, 그러니까 모유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분명히 손목이 굳어버립니다. 손목이 다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꼭 손목을 풀어주고 네. 남편이 시어머니가 가서 사랑으로 잘 보듬어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가슴이 채워지면 네. 샘물이 다시 솟아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젖이 안 도는 산모가 있으면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면 다시 아마 모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부부가 둘이 어떤 합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사실 그 고통은 이제 엄마가 훨씬 더 산모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은 어느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건데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그 아빠는 이미 본인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해서 물론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바쁘고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산모 입장에서는 같이 만들어낸 아이인데 어떻게 보면은 엄마 산모의 어떤 역할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어떤 압박이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사실은 그렇죠. 모유가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일체 유심조라서 그렇습니다. 네네. 예.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아까 그 태변 말씀을 하면서 그 출산할 때 또 요즘은 그냥 쉽게 그 자연 분만보다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어쩔 수 없는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 분만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애기한테도 그게 이제 소중한 경험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총알이나 새싹이 올라올 때 보면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네. 애기가 출산을 할 때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태어난 생리를 귀 빠진 날이라 그러잖아요. 네. 귀부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왼쪽 어깨를 이렇게 돌렸다가 네. 또 안 되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다가 그러니까 걔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올 때 걔가 각도 계산이나 타이밍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지가 노력하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게 가장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으로 겪는 어떤 자기의 경험이면서 네. 자기의 몸과 마음을 처음 사용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인위적으로 제왕절개를 했을 때는 그런 경험이 사라지겠죠. 네. 네. 그다음에 그 산모와 같이 그렇게 했을 때 느끼는 일체감. 네. 또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왕절개 했을 때 이제 산모의 허약한 산모일 때는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복부가 이렇게 장기를 덮어놨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가르게 되면
마치 지구의 그 오존층이 사라지면서 태양의 그 자기장이 확 들어오는 거와 똑같거든요. 아, 네. 굉장히 그 충격적이겠네요. 예, 네. 그런 장부의 충격파가 있는데, 그게 네. 이제 면역력이 강한 산모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네. 예, 갑작스럽게 이제 그렇게 접하게 되면 아기와 산모가 네. 그런 충격파를 좀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산후병을 겪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뭐 과학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네. 뭐 옛날 어른들의 그냥 지혜를 빌려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연 분만했을 경우에 엄마로부터 받은 그 장내 미생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 자연 분만을 추천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맞나요? 맞습니다. 예. 네네. 맞습니다. 예. 네. 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가 나왔고 엄마가 이제 산후 관리를 잘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를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무엇을 네.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되는지 또 이 자연건강법으로 이제 그 채식약선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새 따님도 아마 대표님께서 채식 육아 자연건강 식단으로 아이들을 키웠을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뭐 네. 노력은 했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태어난 아이들 육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건강법으로도 충분할까요? 예. 네네. 이게 우리가 저도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네. 예비 신랑과 신부는 백지 상태로 결혼하거든요. 네. 사실 두 사람의 감정을 다루는 방법도 모르고 또 아기가 임신했을 때에 지금 얘기한 거 이거 전혀 모를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도. 네. 또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근데 이제 저는 다행히 20대 때부터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네. 속 이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가 늦은 나이 38에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래도 조금 상식은 갖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자연분만도 하고 제가 퇴출도 잘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아기가 이제 나왔을 때에 그 아기를 관찰하고 이렇게 좀 국어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아기를 그 관찰하는 요령이 되게 중요한데 그 아기의 그 우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치아가 나는 거, 그리고 또 아기의 대변, 소변 이런 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애가 이제 나오고 나면은 울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얘가 배가 고파서 울 때가 있겠죠. 네. 두 번째는 환경이 불편해서 울 때가 있어요. 어디가 결리거나 춥거나 덥거나. 그다음에 네. 세 번째는 몸이 안 좋아서 울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 엄마가 아기하고 이게 정서가 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기하고 눈을 마주 보면서 이심전심으로 느끼려고 되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조금 알 수 있는 방법이 그 아기의 그 대변 이런 거를 잘 관찰해야 되거든요. 네. 그 만약에 대변이 단단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음식의 양이 적거나 수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네. 반대로 너무 변이 퍼져서 무르게 나온다. 네. 이거는 너무 영양 과잉이거나 과일이나 야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또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색깔로도 구분해야 되는데, 네. 너무 검게, 네. 다갈색이나 너무 시커먼 색으로 나오면 이것도 영양 과잉입니다. 영양을 줄여야 되고, 오히려요. 네. 근데 변이 퍼져 나오면서 색깔이 허여면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영양 부족이에요. 네. 그럴 때는 피부가 짓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부 상태와 대변을 보면서 이게 영양 과잉인가 아닌가를 봐야 되고요. 네. 그래서 토끼똥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양이 적고 이럴 때는 식사량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아기가 울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영양이 너무 많으면은 울음소리가 대체로 큽니다. 그래요? 그리고 날카로워요, 우는 게. 근데 움직임은 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살을 만져보면 피부가 단단해요. 네. 그 근육과 살이 같이 붙어가지고 잘 안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네.
얘가 이게 영양 과잉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어릴 때 너무 과잉이 되면 크면서 걔가 비만이 되고 당뇨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조절하는 방법은 이제 목욕으로 조정을 하기도 하고, 네. 또 음식의 양도 조절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목욕을 할 때도 그냥 막 씻기고 끝내버리잖아요.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양이 너무 많을 때는 우리가 왜 태운다 그러잖아요. 태운다? 열을 내 가지고 운동할 때 열을 내서 열을 칼로리 태운다. 태운다. 네. 네네네. 칼로리를 태운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애기도 영양 과잉일 때는 목욕물을 처음에는 조금 따뜻하게 하더라도 네. 서서히 뜨거운 물을 조금씩 보충하면서 목욕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놀면서 물이 따뜻하면서 그 칼로리가 다 태워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감기가 걸렸을 거나 설사가 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네. 물을 미지근한 데서 서서히 뜨겁게 해주면 애가 땀이 나거든요. 네. 그렇게 감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기가 키워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열날 때입니다. 그렇죠. 네. 38도, 39도 올라가면 산모들이 기겁을 하고 그냥 네. 안고 병원으로 뛰거든요. 그렇죠. 네. 절대 그러지 말고 네. 열이 날 때는 그 손과 발, 이마, 귀 이런 걸 다 만져보세요. 네. 그래서 머리도 뜨겁고 손발도 뜨겁고 이러면은 괜찮아요. 열이 전체적으로 난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아기가 성장을 하려고 열이 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좀 뭔가 몸에 균이 있거나 그거를 태우려고 또 열이 나는 거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왜 뭐 떡이나 이런 것들을 오래 놔두면 떡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그렇죠. 네. 근데 따뜻하게 열을 가하면 떡이 다시 부드러워지죠. 네. 우리가 뼈가 이게 단단한데 애가 이 뼈가 크려면 몸에 열이 나야 뼈가 부드러워지면서 키가 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가 성장할 때는 무조건 열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애기가 열 나고 아프면 아유 저놈 저거 키 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이유인데 요즘은 3대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부만 사니까 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지혜가 사라진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열 난다고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지 말고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네. 그다음에 애 눈이 또렷또렷하면 괜찮아요. 네. 근데 이제 애가 목을 잘 못 가누고 네. 눈이 이렇게 흰자위가 이렇게 많아서 눈이 막 뒤집어진다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귀를 만져봐서 귀가 뜨거우면 네. 이거는 이제 해열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열이 심해서 뇌까지 열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뇌에 열이 나면 귀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귀를 꼭 만져봐서 귀가 차가우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체크해야 되고 네. 그 감기 걸리는 원인이 있는데 네. 애들은 땀이 많이 나죠. 네. 그 땀이 많이 나는 데에 창문을 열어뒀다거나 아기를 이렇게 업고 있는데 등으로 찬바람이 들어간다거나 네. 그다음에 젖을 먹을 때 애들이 땀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내가 덥다고 뭐 스마트폰 한다고 베란다에서 이렇게 젖을 먹이면서 폰을 받으면 네. 여기 머리로 찬바람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는 모르죠. 근데 저녁부터 열이 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머리와 등으로 찬바람이 들어가서 감기 걸린 거거든요. 네. 그럼 아까 얘기하듯이 따뜻한 이렇게 물로 목욕을 이렇게 해주면서 다시 네. 땀이 나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래서 육아를 일겹살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겠네요. 이제 예.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대부분 3대가 살고 있을 때 그 부모님의 예. 지혜를 받아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두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 정말 그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맞습니다. 없다 보니까 무조건 병원으로 예. 뛰어가는데 그럴 게 아니라 먼저 아이하고 이제 그 가까이 있는 부모 엄마나 아빠가 왜 우는지 여러 가지 등을 좀 살펴보는데 배고파서 그럴 수도 있고 환경이 불편했을 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 이유를 엄마가 가깝게 이렇게 교감을 하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대변을 보고 이제 아이가 이제 음식이 양이 많은지 적은지 수분이 그렇죠. 부족한지 많은지 그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때 이제 어릴 때 영양 과다는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도 비만 당뇨를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양이 과다했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태운다, 에너지를 그렇죠. 태운다. 예. 그래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서 천천히 온도를 낮추고 시간을 늘림으로써 아이가 좀 비만을 좀 방지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영양이 또 과다할 경우에는 울음소리가 크고 날카롭다, 이제 피부가 예. 단단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혹시 이제 부모님들 걱정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이 날 때 무조건 이제 병원에 가서 해열제를 먹이는데, 열이 나는 것은 성장통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감기, 찬바람이 이제 머리나 등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아이들의 그런 점들은 어머님이 키우시는 산모나 아니면 아빠가 좀 더 잘 살펴봐야 되고, 중요한 것은 몸 전체가 열이 나는 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성장인데, 예. 귀가 뜨거울 경우에는 뇌가 열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몇 가지만 좀 더 첨언하면요. 네네. 너무 고단백이나 네. 고지방, 네.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을 먹게 되면 네. 모유 수유할 때 유선이 막히거든요. 네. 그럼 젖이 잘 안 돌기 때문에 전몸살로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모유 수유할 때는 찰밥이나 네. 밀가루나 고단백, 고지방은 좀 자제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해조류를 많이 드시면서 야채, 네. 과일, 통곡류로 식사를 해줘야만이 좋고, 네. 또 마음에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모유가 펑펑 나오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거를 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애기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이제 몸에 애들은 물이 많거든요. 네. 한 90%에서 80%, 70% 이렇게 물이 적어지는 게 노화 현상인데, 네. 애들은 머리나 몸에 물이 많은데 옛날 어른들이 보면은 이제 애가 재롱 피운다고 애를 위로 막 던지잖아. 이렇게 아이고 깍꿍 이러면서. 네. 근데 너무 어린 애들 그렇게 되면은 머리하고 배에 있는 물이 출렁출렁 움직여요. 네. 그래서 애가 토하거든요. 네. 그래서 절대 애들을 너무 이렇게 위로 깍꿍하면서 위로 이렇게 들고 던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네.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항상 그 아기의 눈을 보면서 대화해야 됩니다. 네. 애는 언어가 발달하기 전에 눈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기 때문에 네. 애가 묵직하고 점점 묵직해져야 되고요. 네. 눈동자가 또렷해야 됩니다. 네. 엄마를 쳐다보고 있고, 그다음에 표정이 살아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러면 애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애가 젖을 먹이는데도 몸무게가 늘지 않는다. 네. 그럼 흔히 우리가 그게 이제 물젖이라 그러거든요. 영양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눈동자가 엄마를 자꾸 못 쳐다본다. 네. 그다음 표정이 없다. 그다음에 목이 잘 서지 않는다. 네.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엄마가 영양과 엄마의 사랑을 체크해 봐야 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애가 이빨이 막 빨리 나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막 자랑하거든요. 아유, 우리 애는 빨리 기고 빨리 서고 이빨도 빨리 난다. 네. 네, 그럼 저는 이제 반대로 얘기해요. 그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을 거다. 환경이 안 좋을 거다. 네. 분명히. 우리가 개들을 키워보면요. 네. 그 개들을 안방에서 곱게 깊게 키우면 그 개들이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네. 근데 척박한 환경에서 개를 이렇게 똑같은 애인데 한 애는 밖으로 내버리면 이빨이 빨리 나요, 개가. 그래서 생존 본능이 생명에게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안 좋으면 네. 빨리 기고 이빨도 빨리 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네. 대화, 놀이거든요. 아빠는 놀아주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엄마는 땅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영양을 주고 편안하게 이렇게 가슴으로 사랑을 줘야 되는 거. 네. 그렇게 했을 때에 이제 아기가 잘 자라게 되면은 가장 좋은 유산은 그 아기에게 그런 정서와 네. 그런 기억과 그 몸을 만들어주는 건데,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돈을 수천억 물려줘도 그 네. 정신 상태가 망가져 있거나 건강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돈 다 날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어른 부모가 모르기 때문에 네. 그 교육의 방식이 잘못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태교라는 것은
그 모든 걸 포괄한 게 태교이기 때문에 이런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만이 네. 올바른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또 양육하고 또 그런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우리는 어른이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필요한 교육을 받지만 어른 교육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부부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양육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사실은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 어른이 되는 어른 교육도 필요하고 그 아이들 양육하는 교육도 좀 그게 개인에 맡길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네네. 정책으로 가서 그래야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좀 짧게 예.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예. 아이가 컸고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 채식과 관련해서 예. 성장기에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고기나 우유처럼 동물성 단백질을 꼭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예. 이런 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1회차인가 2회차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사춘기에 한 20년 동안 성장을 하거든요. 네. 소는 1년이면 송아지가 어른 소처럼 커버립니다. 근데 쥐는 한 달, 두 달이면 다 커버리거든요. 네. 그럼 똑같은 생명인데 왜 이렇게 성장의 속도가 다른가로 이렇게 이제 연구한 논문을 보게 되면 모유의 단백질 양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네. 우리 사람은 한 6%, 7% 정도가 모유 속에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 소는 20% 정도 있어요. 쥐는 40%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단백질 함량이 많을수록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성장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기에도 모유의 단백질이 한 7%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나 6.25 끝났을 때 보면은 하루에 한 끼, 두 끼도 이렇게 못 먹었어요. 네. 그런데 보면은 키가 8척, 요즘 말로 하면 뭐 180 이상 되는 어른들도 있었거든요. 네. 왜 못 먹었는데 저 사람은 크지?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은 엄청나게 고기를 먹잖아요. 네. 근데 동남아에 가면은 필리핀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덩치가 큽니까 작습니까? 적죠. 작죠. 네. 그래서 그거는 단백질의 양에 따라서 성장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는 노화가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야채나 이런 데서 복식해서 오는 좋은 단백질이 아니라 이게 이종 단백질이기 때문에 네. 소화되는 가운데에서 엄청난 그런 암모니아나 요산이 나와서 간이나 신장이 해독하려고 망가지게 돼 있거든요. 네. 대장이나 직장암을 일으키고. 네. 그래서 우리 콩이 고구려가 주산지이기 때문에 콩을 먹어서 두부, 청국장 뭐 여러 가지 콩으로 만든 반찬들 이런 것들로 와서 건강하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고기를 그렇게 그러면 먹어서 이게 건강해진다 그러면은 건강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동남아에 있는 분들을 보면은 꼭 그걸 먹는다고 해서 뭐 너무 신체가 튼튼한 것도 아니고, 네. 그죠? 비교를 해보면. 그 다음에 그걸 먹어서 현대인들이 3명 중에 1명이 암, 당뇨, 혈압, 뇌질환이 많기 때문에 네. 우리가 무시했던 탄수화물은 잡곡밥에 다 있고요. 네. 질 좋은 단백질은 콩과 견과류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종실류. 네. 비타민, 미네랄은 우리가 하는 나물들 다 들어있는데 네. 전 세계에서 산나물을 채집해서 말려서 먹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해초를 다양하게 먹는 민족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다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물 한 3찬, 5찬, 해조류, 잡곡밥, 그다음에 콩을 위주로 한 두부와 된장찌개, 뭐 국간장 그 정도면 현대 영양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칼로리와 영양학을 따지지 말고 네. 색깔을 맞추고 맛을 맞추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가 먹는 한식대로 먹으면 전혀 네. 걱정이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그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이 아니라 자연에서 온 그 음식, 자연이 준 선물이죠. 그런 것들을 먹으면 충분히 우리 몸이 성장하고 건강한 몸, 마음을 갖추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식약선 전문가이신 이도경 대표님으로부터 자연과 조화로운 태교, 출산 그리고 채식으로 건강하게 육아하는 비법까지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오늘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채식은 개인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및 지구 환경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채식은 나와 지구 모두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로운 채식생활은 여기서 문을 닫고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 a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I am gonna t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leave this world behind, and I think I can. 안녕하세요. 저는 송천동에 사는 반하겸이라고 해요. 저는 소가 트림하고 방귀를 뀌면서 나오는 가스가 지구를 더럽게 만든다는 것을 듣고 놀랐던 적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보다 소를 키우는데 나오는 가스가 환경에 더 나쁘다는 거예요. 저는 고기를 무척 좋아하는데 이것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고기 먹는 것을 줄이고 채식을 실천해 보려고 해요.
일주일에 채식 한 끼는 1년에 무려 자동차 550만 대를 중단하는 것과 똑같다고 해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 건강도 지키고 지구도 지키는 채식. 우리 모두 채식 실천해봐요. 이 광고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전주시 평생학습관이 함께합니다.